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75세의 나이에 트위터를 시작해서 82세인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하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고익계 가조오 씨의 다른 상상 출판사에서 편찬한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들어가며 성숙한 어른이란 내가 성숙하지 않은 가짜 어른이라고 자각하는 어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짜가 되고자 하는 어른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힌트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1장 인간관계에 대하여. 인간관계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0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과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고 결정됩니다. 무리해서 다가가지 않는다. 타인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상대방도 내게 무언가를 주고 그 관계에 무리가 없는 상태가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쓸데없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도 연락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지 않으니 나도 만나자고 하지 않는 식의 흥정은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에너지 도둑 구별법.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깎아버리는 에너지 도둑은 주변에 굉장히 많지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 더 다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파괴된다. 관계는 너무 가까워지면 파괴되는 법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단호하게 기준을 정해서 어울릴 사람을 정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타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자책하지 않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가? 너그러이 수용하는 다정함이 있는가? 그럴 뿐이다. 이별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마음의 연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위로 재단하듯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듯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을 고릅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정한다. 일단 반응할 사람과 반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달콤한 말에만 반응하고 엄격한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은 유치한 응석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집착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를 끈덕지게 쫓는다는 것은 상대를 막바른 곳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인류는 경쟁하고 이류는 무리를 짓는다. 무리를 짓는 것과 내 편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내는 방식이 잘못된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언뜻 강해 보여도
사실은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단호하고 열을 끊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원래 귀찮은 법이다. 말 한마디를 더 건네야 하고 웃는 얼굴을 해야 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상처 주지 않는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나로 인해 누군가가 늘 눈치를 보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 한편에 새겨두는 것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은 요령입니다. 고민을 나눌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정한 태도로 대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아주 불행하구나 하고 연민을 느끼면 됩니다. 사람이 약한 소리를 할 때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당신에게 나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을 만드는 힘이 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고르는 힘은 곧 사람이 지닌 힘입니다. 2장,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일을 고른다는 것은 인생을 고른다는 것. 일에 대한 불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져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일을 고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실력. 일을 하면서 내 실력이나 노력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 실력인 것입니다. 진심이 비로소 실력이 된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편이 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객관적이고 낙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지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합니다. 내 기술을 흔쾌히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 나만의 비밀이나 노하우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습관은 없어야만 합니다. 일에 관해서 인식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됩니다. 때로는 전략으로 이긴다.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택해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일의 개성과 자신의 개성이 정확히 일치했을 때 일로서는 가장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런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거기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인생의 일부로 자리하면서 잘 풀려야 인생의 다른 부분도 함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경험이 결국 나를 일으킨다. 평범하다는 일은 평범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파고들여야 하는 것은 일단 그 평범한 일입니다. 마음을 부활시키는 특효약.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무작정 만나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기술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나의 스승이 목표로 했던 그 너머를 지향한다. 스승은 길을 알려주는 동행자에 불과합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제자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인생의 선택지를 열린다.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도망갈 곳을 만들어둔다. 인생이 괴로울 때 도망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취미든 추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무언가 잠시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삶이 일에 전복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3장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하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한번 나를 막대하기 시작하면 나를 소중히 여기기까지 나를 돌보지 않았던 그 시간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되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몸도 마음도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나는 나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축이 흔들려 버립니다. 나의 안식처는 나 자신이어야 한다. 타인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는 것은 일종의 의존입니다. 불안의 해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나에게 필요했던 시간. 애초에 타인의 인생에 과한 관심과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주길 바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약한 사람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 작은 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더 나약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 법입니다. 한 사람과 깊게 사귀는 것.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때로는 거리나 시간을 두고 때로는 진득하게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침묵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관계라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싸울 수 없는 내가 싸우는 나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인기가 많으면 싫고 노력한 사람이 싫고 성공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기 자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물한 깨우리에서 벗어나기. 자신의 세계를 넓히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의 세계가 좁다는 데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나의 역할을 단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어떤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조절한다.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불쾌함은 무언의 폭력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조절한다는 것이 어른의 작법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결단하지 않는다. 결단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평온할 때 규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이 따르는 길을 열어둔다. 운이란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운이 따르는 길을 열어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무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인생에서 잘못한 것에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잘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4장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마음의 여유를 다하는 작은 방법. 우울하면 생활이 어지러워집니다. 생활에 신경을 쓰면 우울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은 생활을 고르는 것. 우선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질 좋은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가까운 곳부터 아름답고 질 좋은 것들로 바꿔보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법. 어중간한 가치에 어중간한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쓸데없는 소비 방식입니다. 지불한 가격보다 높게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인류의 소비입니다. 풍부한 취미를 가진 친구를 둔다는 것은 훌륭한 서선 하나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사고 싶은 물건만 사기. 무엇에 돈을 쓰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함에 따라 돈을 쓰는 방식도 성장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 추려지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등잔 밑에 좋은 것이 있다. 나에게 멋진 것이란 무리를 해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맞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는 것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낸다. 고가의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매일의 생활에서 불만만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는 인생이 시세져 버립니다. 세련된 것은 차갑다. 사람을 가점법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감정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결점을 떨쳐내는 감정법보단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해내는 가점법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한다. 타고난 성격이나 성질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배울 뿐입니다. 삶의 방식은 스스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경과 경험치를 활용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어른의 태도.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사람은 얼굴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은 표정에 드러납니다. 삶의 방식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은 운명이지만 표정은 개척한 정표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세 가지 행동.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고, 여행을 가서 행동하면 지식이 지혜로 바뀌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인격을 드러낸다. 작은 감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의 기쁨. 사랑은 물리적인 균형이 아니라 영혼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끼리 엮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일그러진다.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 나를 채워주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 말을 살피는 일은 인생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오로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자 사랑입니다. 5장. 나이듦에 대하여. 어떤 노인이 될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린다. 제가 나이를 들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배우고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멋진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지난 시간의 결과,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구질구질함이든 병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에서 깨닫지 못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는 영영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인이 된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가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을 그만두면 늙는다.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활발해지는 시간에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을 찾습니다.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가짐, 늘 호심을 가지고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 그래서 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저없이 호의를 표합니다. 이거다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하지 않는 일을 후회하는 것이 실수로 저지른 일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82세인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일을 괴로워하고 마음을 쏟아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어쩔 수 없던 일이 어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합니다.
내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중심점.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에 짓눌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속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최후의 자신에게 남는 것,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단한 정체성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법.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었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젊을 때의 1년만큼 노년의 1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대로 자신이 제어 가능한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어도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갑니다. 행복은 지금 곳곳에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나로 괜찮다는 다짐. 하고 싶은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엮인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 인생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의 연속입니다. 100번 패배해도 101번째 승리한다면 훌륭합니다. 승리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패배를 이해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가 갈수록 제 몸은 늙어갑니다. 몸은 쇠약해져 죽더라도 정신은 가장 강인한 상태로 죽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어른이 되어 보니 보이는 것들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